오브리턴 전쟁을 살펴보는데 이 영상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오브리턴이 코어와 노츠 진영의 전쟁이라기보다는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진영이 나뉜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에는 비트코인을 금융 네트워크로 보는 시각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이 점 감안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더빙 시작합니다. 저는 존과 비트코인 메케닉과 함께합니다. 오늘 우리는 현재 상황, 특히 오브리턴, 비트코인 코어, 그리고 노츠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온라인에서 지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우선 상황이 어떤지,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지부터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일은 일종의 문화적 속임수, 즉 모든 것을 재정의하려는 시도처럼 느껴집니다. 일단 전문가들이 등장해서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기술적인 전제를 바탕으로 이렇게 말하죠. 비트코인은 그냥 데이터베이스일 뿐이야. 그게 전부야. 그리고 점점 더 추상적으로 접근하면서 예를 들어 3륜차와 전보젯은 둘 다 그냥 운송수단일 뿐이니 의미 있는 차이는 없다고 주장하는 시기예요. 이런 식의 가스라이팅이죠. 비트코인은 돈입니다. 그게 존재 목적이에요. 비트코인을 돈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건 돈으로 사용하려는 모든 사람에게 해가 됩니다. 그게 다예요. 그런데 기술적인 세부사항으로 들어가면 이야기가 흐려지죠. 저는 이런 오만한 태도, 즉 비트코인 커뮤니티 내에서 특정 방향으로 밀어붙이려는 사람들의 태도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 복잡한 기능을 추가해서 더 재밌게 놀고 싶거나 비트코인의 포크를 통해 뭔가 새로운 걸 집어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런 움직임은 옛날부터 계속 있었고 이에 대해 더 보수적이고 현명한 사람들은 항상 반대해왔죠. 그런 걸 하고 싶으면 이더리움 같은 장난감 코인에서 놀아. 우리는 여기서 진지한 걸 만들고 있어. 사람들의 평생 저축이 여기에 걸려 있다고. 이런 식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이렇게 반박하죠. 이거 바꿔도 별 차이 없어. 이건 정말 오만한 태도예요. 어제의 절정은 피터 토드가 한 말이었어요. 2100만 개 한도를 넘겨야 할 수도 있어. 그러면 맥시들이 발광할 거야. 이건 정말 터무니없는 오만함이에요. 그들은 그 결정에 어떤 요소들이 얽혀 있는지 이해하지 못해요. 그냥 변수를 바꾸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 안다고 가정하는 거죠. 내가 다 알아. 그 변수 바꾸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정확히 예측할 수 있어. 이건 너무 오만한 태도예요. 겉으로 보기엔 좋아 보일지 몰라요. 더 많은 사람들이 채굴에 참여해서 해시레이트가 올라갈 수도 있죠. 하지만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중앙계획자가 나서서 인플레이션이 좀 있는 게 좋지 라고 말하는 건 우리가 벗어나려는 모델 그 자체예요. 결국 이건 모두 사고방식의 문제고 기술적인 변화는 이런 문화적 변화의 하위 결과물일 뿐이에요. 구체적인 제안이 뭐였고 그게 뭘 바꾸려는 거였나요? 비트코인 코어 노드의 구현을 바꾸는 건가요? 그리고 그로 인한 후속 영향은 뭐였을까요? 그들이 제안한 변경사항은 무엇이었나요? 지금 새로운 종류의 의심스러운 공격이 등장했는데 이건 세 가지 주요 방식으로 비트코인의 임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의 중간 지점에 있어요. 첫째, 인스크립션 해킹이 있어요. 이건 JPEG 같은 데이터를 저장하려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기회죠. 왜냐하면 그들은 트랜잭션의 증인 섹션에 몰래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 있는데 증인 데이터는 비트코인에서 75% 할인을 받거든요. 그래서 불균형적으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데이터를 사용하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옴리턴을 사용할 정도로 적게 쓰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가짜 공개키를 만들어내는데 이게 비트코인에서 가장 해로운 형태의 스팸이에요. 여기서 모순이 시작되죠. 그들은 옴리턴을 사용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스팸 필터들이 옴리턴 사용을 막고 있거든요. 이론상으로는 옴리턴을 정말 쓰고 싶어 해요. 가짜 공개키 아웃풋을 만드는 것보다 약간 더 저렴하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가스라이팅이 시작돼요.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옴리턴의 필터를 없애야 해. 그러면 그들이 옴리턴을 사용할 거야. 하지만 몇 년 동안 그들은 스팸 필터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스팸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해왔어요. 이게 바로 모두가 목격하고 있는 모순이에요. 스팸 필터가 효과가 있다는 건 스팸을 돕기 위해 필터를 완화할 때만 인정되고 스팸이 UTXO 세트를 망가뜨리는 걸 막기 위해 효과가 있다는 건 절대 인정되지 않아요. 심지어 증인 할인을 악용해도 UTXO 세트는 여전히 폭발적으로 증가하죠. 가짜 공개키 아웃풋은 아니지만 여전히 수백만 개의 아웃풋을 만들어내요. 2년 만에 UTXO 세트가 8천만 개에서 2억 개로 늘어났어요. 그 바람에 많은 하드웨어가 더 이상 노드를 돌릴 수 없게 됐죠. 이건 완전히 방치된 공격이었어요. 이걸 실행한 사람들은 우리는 최대한 많은 피해를 주고 싶었다고 공공연히 말했어요. 일부는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화낼 거고 내 영상이 화제가 될 거야 라는 식의 분노 마케팅이었지만 그건 사실이었고 실제로 그런 피해를 입혔어요. 그래서 임의 데이터 저장에는 세 가지 방식이 있고 그들은 한 방식에서 다른 방식으로 옮겨가면 덜 해롭다고 주장해요. 하지만 한 단계 더 들어가 보면 그들이 이미 덜 해로운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뭐죠? 그들을 막고 있는 필터가 그렇게 비효과적이라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온갖 이유를 늘어놓는데 그 어떤 것도 설득력이 없어요. 그들은 마치 50개의 형편없는 이유를 주면 사람들이 알았어 그냥 하게 둬 라고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좋은 이유 하나만 있으면 충분할 텐데 그들의 이유는 하나도 설득력이 없어요. 예를 들어 너희 노드의 수수료 추정이 제대로 안 될 거야 라거나 소규모 채굴풀이 어려움을 겪을 거야 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였더라? 진짜로 유일하게 그럴듯한 이유는 UTXO 세트가 부풀어 오르는 거지만 아무도 그걸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UTXO 세트는 어차피 아무도 신경 안 쓰고 부풀어 오르고 있으니까요. 그냥 이 경우에만 편리하게 언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회사 시트리아가 이 중간 지점에 존재해요. 옴리턴도 아니고 인스크립션 해킹도 아니에요. 가짜 공개 키를 사용하죠. 그리고 이게 아주 편리하게도 이제 비트코인의 이익을 위해 필터를 없애야 해 라는 논리로 이어져요. 이에 대해 불평하는 사람은 비트코인을 좋아하지 않거나 기술적으로 너무 무지해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몰아가죠. 하지만 이건 결국 우리가 스패머들과 협력해서 그들에게 맞게 비트코인을 수정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그들이 우리를 해칠 거라는 거죠. 이건 터무니없고 사실도 아니에요. 이런 선례를 세우는 건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요. 결국 이건 정치적 싸움이에요. 제가 겪은 세 번째 전쟁이에요. 이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세그윗은 정치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세그윗2X도 마찬가지였죠. 기술적으로는 별 차이 없다고 했지만 그들은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해, 저들은 저렇게 하려 해, 하지만 결과는 똑같아 라고 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원칙적으로 우리 방식대로 해야 했어요. 거래소 CEO들이 나서서 너희는 우리 클라이언트를 써야 해 라고 말하는 건 터무니없었으니까요. 그들의 클라이언트는 기술적으로는 괜찮았을지 몰라요. 아니, 사실은 아니었죠. 제프 가직이 작성한 거였고 그는 뭘 하는지 몰랐어요. 요점은 옵캣이나 세그윗2X, 옴리턴 필터 완화 같은 제안을 누가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 순진하게 코드를 보면 되잖아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로 중요한 건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직관으로 판단하니까요. 극단적인 예로 세계경제포럼이나 클라우스 슈밥이 나서서 비트코인에 이걸 추가하자고 하면 코드가 뭐든 상관없이 당연히 거절할 거예요. 사실 이건 효과적인 공격이 될 수 있어요. 비트코인의 좋은 아이디어를 끔찍한 사람들이 제안하게 해서 우리가 절대 받아들이지 않도록 만드는 거죠. 그게 효과적인 공격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의 합리적인 아이디어조차 거부해야 하니까요. 그들은 비트코인 문화를 장악하려고 해요. 지금 스패머들이 비트코인을 재정의하려고 해요. 비트코인을 단순한 임의 데이터 저장소로 만들려는 거예요. 그들은 합리적으로 들리는 아이디어를 제시하면서 점점 더 그 방향으로 밀어붙이고 있어요. 이건 전형적인 미션 크리프예요. 그들은 기술적인 정당성을 내세우면서 우리를 점점 더 그들의 목표로 끌어가는 거예요. 이건 단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거예요. 항상 더 덜 해로운 스팸 방식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꼬리를 쫓아다니게 되고 결국 망가지고 말아요. 비트코인 같은 걸 계속 건드리다 보면 그냥 망가져요. 서툰 설계를 그대로 두는 게 계속 바꾸면서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나아요. 젊은 천재 개발자들은 종종 이걸 이해하지 못해요. 너무 똑똑해서 자기 발등을 찍는 거죠. 네트워크에 임의 데이터를 스팸처럼 집어넣는 사람들의 동기는 뭐냐고요? 보통은 친화 사기예요. 이더리움에 있으면 사기꾼으로 보이니까 비트코인에 NFT를 올리면 좀 더 정당해 보인다는 거죠. 가격도 있고 보안성과 불변성이 암시되니까요. 하지만 NFT의 불변성은 터무니없어요. 그건 지적재산권일 뿐이고 블록체인에 기록된다고 해서 소유권이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그걸 위반할 수 있죠.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르고 정말로 멍청한 짓이에요. 원숭이, 개구리 혹은 터무니없는 그림을 블록체인에 올려서 내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바위 기억나세요? 그 멍청한 바위요. 그건 아무 의미도 없어요. 블록체인이 개인키로 제어되고 지적재산권을 제할당할 수 있다고 해도 그게 블록체인에 기록된다고 해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메일로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무도 신경 안 써요. 만약 누가 당신의 형편없는 JPEG을 다운로드해서 인쇄하고 저작권을 침해하면 블록체인에 당신 소유라고 기록돼 있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결국 소송을 해야 하죠. 블록체인은 그걸 막아줄 수 없어요. 그냥 NFT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또 뭐 하고 있나요? 저는 매주 새로운 사기를 따라갈 정신적 여유가 없어요. 너무 할 일이 많아요. 비트코인은 어느 정도 스팸에 대해 자체적으로 복구되는 시스템이에요. 수수료가 올라가니까요. 과거 스팸 공격을 보면 한꺼번에 많이 일어나다가 수수료가 너무 비싸지면 경제적으로 타산이 안 맞아서 줄어들고 관심도 떨어지죠. 그래서 스팸은 파도처럼 오가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이 문제가 과장됐다고 생각해요. 결국 수수료가 너무 비싸지면 스패머들이 경제적으로 더 이상 스팸을 못할 거라고요. 그건 그냥 대처 메커니즘일 뿐이에요. 사람들이 증거 없이 주장하는 거죠. 결국 트랜잭션 수수료가 올라가면 스패머들이 멈출 거야. 하지만 똑같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트랜잭션 수수료가 올라가면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돈으로 사용하는 걸 멈출 거야. 왜 한 가지 용도가 제한된 블록 공간이라는 자원을 두고 경쟁에서 이긴다고 가정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특히 증인 할인 때문에 더 그래요. 증인 데이터를 사용하면
블록 공간을 75% 할인받으니까 금융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절대 안 쓰는 형태의 트랜잭션을 스패머들이 쓰는 거예요. 보통 비트코인 트랜잭션에 수백 킬로바이트의 입력 데이터를 넣는 사람은 없어요. 증인 할인은 더 많은 입력을 장려하려고 만든 거였는데 JPEG 데이터를 입력에 몰래 끼워 넣는 건 의도치 않은 결과였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걸 봤어요. 하지만 증거가 있나요? 추세는 정반대예요. 비트코인을 트랜잭션에 사용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그냥 저장하거나 홀딩하거나 심지어 ETF 같은 파생 상품을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반면 임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사람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죠. 추세는 정반대예요. 그래서 이걸 학문적으로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주장하는 이론이 있다면 그건 틀렸어요.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렇죠. 장기적으로 제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그냥 걱정 마, 그들은 가격 때문에 밀려날 거야 라고 말할 순 없어요. 왜 그들이 다른 용도를 밀어내는 게 아니라 그 반대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자명하지 않아요. 그럼 필터는 이 문제에 어떤 역할을 하나요? 노드 내의 필터가 해결책이 될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노드는 비트코인을 돈으로 사용하는 것과 상관없는 임의 데이터를 무료로 받아서 연결된 모든 노드, 심지어 채굴 노드까지 전달할 이유가 없어요. 채굴 노드는 그걸 차별 없이 블록에 넣고 자, 85,000개의 노드, 이제 이 쓰레기를 영원히 저장해 라고 하는 거예요. 필터는 이런 전제를 바탕으로 작동해요. 만약 당신이 블록을 채굴해서 그걸 쓰레기로 채웠다면 그 블록을 채굴하는데 수십만 달러가 들었다는 걸 인정해요. 그건 많은 작업 증명이 들어간 거죠. 하지만 당신이 제 노드에 연결해서 비트코인과 상관없는 쓰레기를 보내는 거라면 저는 그걸 방어할 거예요. 제 노드에 트랜잭션을 보내는 데는 작업 증명이 필요 없으니까요. 그건 공짜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멤풀 정책은 합의보다 훨씬 더 제한적이에요. 합의만 맞으면 블록에 뭐든 넣을 수 있죠. 하지만 누군가의 메모리 풀에 쓰레기를 넣으려면 더 어려워요. 노드는 추가 방어를 해야 하니까요. 트랜잭션을 보내는데 작업 증명이 필요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 트랜잭션처럼 보이더라도 너무 이상하면 노드가 받아들이지 않아요. 필터는 노드를 운영하는데 필수적인 부분이에요. 합의에 맞는 블록에 들어갈 수 있으면 내 메모리 풀에도 들어가게 해줄게 라고 순진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항상 악의적인 사용 사례를 막기 위해 사용됐고 꽤 효과적이었어요. 하지만 스팸 방지 노력은 계속 업데이트가 필요하죠. 그래서 필터를 도입해야 해가 아니라 필터를 고쳐야 해가 슬로건이었어요. 하지만 그걸 고치는 건 불가능했어요. 왜냐하면 잘못된 방식으로 고양이와 쥐게임을 하면 돈을 버는 사람들은 가스라이팅하고 가짜 계정을 만들어 모든 걸 논란으로 만들어버릴 자원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니까요. 세상 어느 비트코이너도 자기 노드에 다른 사람의 JPEG을 저장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걸 너무 오래 방치하면 바꾸기 정말 어려운 문제가 되어버리죠. 처음에 정말 철저하게 관리하면 문제가 뿌리 내리기 전에 없애줄 수 있어요. 어떤 문제는 지금 처리하지 않으면 절대 고칠 수 없어 라는 식이에요. 비트코인에서는 문화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스패머들이 너무 많았고 너무 느슨한 태도로 대응하다 보니 고치려는 노력은 어쩌겠어, 1000명이 저지 말라고 하잖아 라는 식으로 막혔어요. 필터는 매우 효과적이었지만 고쳐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고칠 방법이 있었고 그걸 사용할 수 있었지만 참조 구현에 넣어야 할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든 그걸 하지 않았어요. 너무 논란이 됐고 너무 늦어버린 거죠. 하지만 최근 상황은 달라요. 그들은 한 방식에서 다른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필터를 없애야 해요. 이건 완전히 모순이에요. 그들은 필터가 정말 잘 작동해서 이 전환을 막고 있다고 말해요. 그럼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시트리아가 UTXO 세트를 부풀리고 오브리턴을 사용하지 않고 있어서 필터를 없애야 한다고 하면서 동시에 필터는 완전히 쓸모없고 쉽게 우회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모순이고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건 명백히 의제가 있는 거예요. 스패머들을 달래기 위해 필터를 조정할 수는 있지만 그들의 반대하는 방식으로는 절대 조정할 수 없다는 거죠. 이건 너무 비겁하고 사실이 아니에요. 그들의 주장을 좋게 해석해보면 스팸은 어차피 있을 거니까 그걸 더 해로운 방식 대신 덜 해로운 방식으로 제한하자는 거예요. 옴리턴은 원래 그런 동기로 만들어진 거예요. 스팸을 할 거면 여기 스패머들을 위한 샌드박스를 만들어줄게. 해로운 방식과 덜 해로운 방식이 있으니까요. 옴리턴은 필터링하기 쉽고 가장 덜 해로운 스팸 방식이에요. 그래도 여전히 블록을 비트코인과 상관없는 것들로 채우니까 짜증나죠. 하지만 UTXO 세트를 부풀리지 않고 증인 할인 혜택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옴리턴이 존재하는 거예요. 옴리턴의 크기를 얼마나 크게 작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도 많았어요. 현재는 80바이트나 83바이트 정도인데 그들은 이걸 완전히 열어서 제한이 없어요. 노드가 기본적으로 블록 전체를 채울 수 있는 옴리턴을 릴레이 하도록 만들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설정을 바꿀 수 없게 할 거예요. 라고 하려는 거예요. 이건 터무니없이 선을 넘는 짓이에요. 저는 그들이 그런 걸 고려한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합리적인 접근이라면 인스크립션 해킹을 없애고 옴리턴을 사용하도록 해서 가짜 공개 키를 막는 거예요.
하지만 인스크립션 해킹도 쓸모없는 아웃풋을 만들어내니까요. 그들이 정말 합리적이라면 옴리턴을 조금 더 크게 해서 가짜 공개키를 막자고 저를 설득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그걸 믿지 않아요. 이 특정한 사용 사례가 이 필터 변경을 필요로 한다는 게 너무 억지스러워요. 특정한 방식으로 비트코인을 스팸하는 제품이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가 그걸 수용해야 한다는 식이에요. 이건 너무 근시안적이에요.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서 옴리턴 크기를 2배로 늘리자. 조금 물러서서 사용자들이 설정할 수 있게 하고 기본 크기를 2배로 하자. 그러면 가짜 공개키를 안 쓰고 인스크립션 해킹이나 옴리턴만 사용할 거야. 그게 가장 덜 나쁜 방법일지도. 이런 식으로 논의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들이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이는 방식은 명백히 악의적이에요. 그들은 비트코인을 이더리움처럼 만들려는 의도가 뻔히 보이죠. 그래서 이들과 선의로 협상할 수 없어요. 세그윗2X 때도 마찬가지였죠. 세그윗을 활성화하고 블록 크기를 조금 늘리자가 전부였지만 우리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걸 밀어붙이는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그들이 전에 블록 크기를 20배로 늘리려 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너희는 악의적이야. 너희는 비트코인의 정신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 이건 합리적으로 협상할 문제가 아니라 너희한테 꺼지라고 말해야 할 때야. 지금도 똑같아요. 옴리턴을 조금 더 늘리고 싶어? 그럴 시간은 이미 지났어. 너희는 이걸 완전히 열어버리려는 거잖아. 이건 논의할 문제가 아니야. 현재 문제는 블록 크기나 블록체인 크기를 키우는 게 아니에요. 블록을 임의 데이터로 더 채워서 당신과 제가 금융 목적으로 트랜잭션을 보내려고 할 때 더 비싸지게 만드는 거예요. 옴리턴의 잠재적 크기가 커지면서 스팸이 블록 공간을 더 차지하니까요. 하지만 미래의 문제도 있어요. 스팸 공간을 더 허용하면 그 길을 계속 가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비트코인이 스패머들을 돕기 위해 스스로를 굽히지 않는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결국 이 새로운 제안은 공격자들에게 모든 면에서 돈을 절약하게 해줘요. 이 신호를 보내는 건 나쁜 결과로 이어질 거예요. 단지 이 한 가지 변화만 보면 당연히 해야지. 가짜 공개키에서 옴리턴으로 바꾸는 게 더 낫잖아 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파급 효과와 맥락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건 받아들일 수 없는 트레이드 오프예요. 다음엔 어떤 불을 꺼야 하나요? 스패머들 때문에 또 뭘 완화해야 하나요? 우리가 안 돼, 그건 안 할 거야 라고 말한 전례가 없으면 계속 그들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그들을 위해 뭘 더 풀어줄까 라는 식이 될 거예요. 이건 미지의 미지이지만 지혜와 경험이 있다면 그게 필연적으로 일어날 거라는 걸 알죠. 하지만 기술자들은 그걸 신경 안 써요. 그건 그들의 일이 아니니까요. 온라인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과장됐다고 말해요. 이렇게 큰 문제가 아니야. 하지만 어딘가에서 선을 그어야 해요. 나중에 되돌리려고 하는 것보다 일찍 선을 긋는 게 더 쉬워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큰 이슈가 된 걸까요? 부패는 실제로 존재해요. 먼지 쌓이는 것과 같죠. 오늘 안 치우면 큰일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치워야 해요. 옴리턴을 조금 더 허용한다고 해서 미친 듯이 반대할 이유는 없어요. 하지만 그러지 않으면 점점 더 나빠져요. 결국 어떻게 이렇게 됐지? 라는 상황이 되죠. 문화가 썩는 건 그런 식이에요. 사람들은 지금 상황이 터무니없다고 느끼고 90년대를 돌아보면서 그때는 훨씬 나았어 라고 말해요. 하지만 정확히 언제 잘못됐는지는 알 수 없죠. 그걸 지적하려고 하면 사람들은 너무 과장됐어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상황은 계속 나빠지죠. 부패를 어떻게 다루냐고요? 바로 정치적 문제가 되죠. 제가 과민 반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솔직히 말할게요.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당신은 수많은 사람들과 협력해서 움직임을 조율하고 태도를 바꾸려고 해요. 비트코인은 그걸 사용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의 태도일 뿐이에요. 그게 비트코인을 특별하게 만드는 유일한 요소예요. 오늘 비트코인을 포크해서 제2의 비트코인을 만들고 포트와 변수 몇 개를 바꾸면 기술적으로는 똑같은 걸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커뮤니티가 없기 때문에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냥 아무도 안 쓰는 네트워크일 뿐이죠. 기술적으로는 같아도 비트코인의 특성은 없어지는 거예요. 기술적인 부분은 무시해도 돼요. 중요한 건 사이퍼펑크와 오스트리아 학파 같은 정신에서 점점 더 터무니없는 방향으로의 문화적 이동이에요. 이건 그냥 터무니없는 세상으로 가는 길이에요. 모든 걸 터무니없게 만들려는 거죠. 그걸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검열 측면에서도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저는 코어 기터브에서 밴 당했어요. 완전히 밴 당한 건 아니에요. 관련 풀 리퀘스트에서만 밴 당했는지 전체 코어에서 밴 당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24시간짜리였어요. 별로 큰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건 모두를 분노하게 만든 계기가 됐죠. 저는 사실 그다지 신경 안 썼어요. 포럼에서 사람들이 밴 당하는 건 흔한 일이니까요. 물론 선택적 집행이죠. 누군가가 이해충돌을 지적했고 그 사람은 밴 당했어요. 저는 이해충돌 지적했다고 사람을 밴하면 안 되지 라고 했고 그러자 저도 밴 당했어요. 뭐 별거 아니에요. 다른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비슷한 짓을 해도 밴 당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걸 가지고 울고불고 할 수도 있죠.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사람들이 편파적으로 운영하고
조정 정책을 선택적으로 집행하는 건 당연해요. 제가 신경 쓰는 건 그들이 스팸 필터 완화를 밀어붙이기 위해 이런 걸 한다는 거예요. 코어 내부의 정치나 제가 배제된 거, 그런 건 신경 안 써요. 하지만 그들이 대화 억제하고 인기 없는 풀 리퀘스트를 밀어붙이기 위해 조정 정책을 선택적으로 사용한다면 그건 문제죠. 검열이라고 부를지는 모르겠어요. 검열은 정부가 개입해야 진짜 검열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을 망친다고 말하지만 저는 이게 그냥 사기꾼들이 짜증나게 구는 거라고 봐요. 정부 문제는 아니에요. 사기꾼들이 돈을 모으고 부패시키고 짜증나게 만드는 거죠. 코어의 동기가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짜증나요. 예전에는 그럴듯하게 부인할 수 있었어요. 이건 논란이 많아서 병합할 수 없어 라고 했죠.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그들은 옴리턴 변경을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어요. 그 이유는 터무니없을 정도로 순진해야만 납득할 수 있어요. 이 회사가 가짜 공개키 대신 옴리턴을 쓰면 정말 좋아질 거야. 알았어요. 그건 이해해요. 하지만 그 맥락을 무시하는 건 너무 부끄럽고 순진한 짓이에요. 그들은 이걸 고칠 수 있다고 온갖 약한 이유를 늘어놓죠. 예를 들어 마라 같은 채굴풀이 블록을 쓰레기로 채우면 그들은 그 쓰레기를 블록에 넣기 위해 돈을 받죠. 노드가 그걸 필터링하면 컴팩트 블록 때문에 마라의 블록 전파가 느려져요. 이건 거꾸로 제시되고 있어요. 그들은 필터를 쓰면 작은 노드들이 불이익을 받아. 큰 풀이 쓰레기로 블록을 채우면 다른 노드들이 검증하느라 오래 걸리고 큰 풀이 레이스에서 앞서게 돼 라고 말해요.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예요. 만약 당신이 채굴풀인데 노드가 모르는 쓰레기로 블록을 채우면 그 블록을 검증하는데 더 오래 걸려요. 컴팩트 블록은 노드가 이미 모든 트랜잭션을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빠르게 검증되죠. 만약 모르는 트랜잭션이 있으면 풀에 물어봐야 하고 천천히 재구성해야 하죠. 하루에 한 번 정도 두 채굴자나 풀이 거의 동시에 블록을 찾는 레이스 컨디션이 생겨요. 만약 한 블록이 네트워크가 필터링한 쓰레기로 가득 차 있고 다른 블록이 노드가 이미 아는 금융 트랜잭션으로만 구성돼 있다면 후자가 레이스에서 이겨요. 그래서 손해를 보는 건 채굴자예요. 작은 노드가 아니라 쓰레기를 넣지 않은 다른 채굴자죠. 만약 한 채굴자가 해시레이트의 40%를 가지고 네트워크를 쓰레기로 공격한다면 그건 이미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그런 상황에서 작동하지 않아요. 지금은 그런 상황에 가까워서 고쳐야 하지만 오션 이니셔티브 같은 걸로 나아지고 있어요. 그때가 되면 쓰레기로 블록을 채우는 채굴자는 손해를 보죠. 노드가 검증하는데 오래 걸려서 블록이 고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요. 마라의 제품이 정확히 그거예요. 내 블록을 노드가 관심 없는 쓰레기로 채우고 그걸 넣으려면 엄청난 돈을 내라. 왜냐하면 내 블록이 고화될 리스크가 있으니까. 이건 전혀 논의되지 않았어요. 항상 거꾸로 제시되죠. 필터를 쓰면 큰 채굴자가 너희에게 쓰레기를 강요할 거야. 아니요. 큰 채굴자가 거의 해시레이트의 절반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그들은 손해를 봐요. 비트코인이 한 채굴자가 모든 블록을 만드는 상황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죠. 그건 스팸과 상관없어요. 그들은 그냥 해시레이트로 지배하는 거예요. 빈 블록만 채굴해서 누구의 트랜잭션도 포함시키지 않을 수도 있죠. 필터를 사용하는데 리스크가 있나요? 유효한 트랜잭션을 필터링할 가능성이 있나요? 필터는 유효한 트랜잭션만 걸러낼 수 있어요. 모든 스팸은 유효한 트랜잭션이니까요. 문제는 그 트랜잭션이 비트코인을 돈으로 사용하는 건지 감자 사진 같은 걸로 속이려는 건지예요. 그건 주관적으로 다르죠. 집단적 주관성이라고 하던가요? 용도가 다르니까 필터로 적대적으로 처리되는 거예요. 가끔 금융 트랜잭션이 스팸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요. 그럴 땐 트랜잭션의 성격을 바꾸면 돼요. 이메일도 가끔 스팸 폴더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스팸 개념을 완전히 없애야 하나요? 아니죠. 그랬다간 못 쓰게 돼요. 반대로 스팸이 받은 편지함에 들어올 때도 있죠. 그래도 사용 사례와 악용 사례를 구분하는 개념을 없애진 않아요. 리스크는 있지만 이건 개인의 주권이 달린 문제예요. 검열로 가는 미끄러운 경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싸우는 건 개인이 자신의 메모리 풀을 통제하고 설정을 바꿀 수 있는 권리예요. 최근 논란에서는 아무도 메모리 풀 필터가 정부가 비트코인을 검열하는 방법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예전엔 그런 주장이 있었지만 지금은 코어가 모두가 이 새로운 정책을 따라야 해. 더 이상 개별적으로 설정할 수 없어 라고 말하고 있죠. 그게 진짜 미끄러운 경사예요. 그들이 이렇게 강압적으로 나오면 반대로 이걸 필터링 해야 해 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선택이 아니라 강제가 되죠. 만약 네트워크의 98% 노드가 똑같은 걸 돌리고 어떤 트랜잭션이 필터 정책에 위배되도록 설정되면 예를 들어 오펙 리스트 같은 정부가 만든 블랙리스트에 오른 UTXO를 포함한 트랜잭션을 거부하도록 하면 그 트랜잭션은 네트워크에서 전파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중국이나 이란의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나온 UTXO를 나쁜 UTXO라고 지정해서 그걸 사용하는 트랜잭션을 필터링하도록 하면 그들은 P2P 네트워크를 우회해서 직접 채굴자에게 가야 해요. 말하는 미국 회사라 그걸 받아주지 않을 거예요. 이런 상황은 금방 올 수 있어요. 근본적으로 코어가 지금 같은 위치에 있어선 안 돼요.
하지만 코어가 없어도 문제예요. 다양한 구현이 네트워크에 있으면 우연한 포크가 계속 일어나니까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엔 경쟁 구현이 있을 수 없어요. 노츠는 경쟁 구현이나 포크가 아니에요. 그냥 계속해서 패치를 유지하고 리베이싱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코어를 포크해서 독립적인 구현을 하면 몇 달에 한 번씩 네트워크의 절반이 다 돼요. 그럼 비트코인은 끝이에요. 돈으로 쓸 수 없을 정도로 신뢰성이 떨어지죠. 솔라나 같은 건 자주 다운되지만 그건 돈이 아니에요. 실험 네트워크죠. 비트코인은 99.9999% 가동률을 유지해야 해요. 절대 100%는 될 수 없지만 절대 망가져선 안 돼요. 안 그러면 실용적이지 않죠. 또 다른 주장으로는 비트코인 코어를 다운받아서 코드를 바꾸고 포크해서 자기만의 버전을 돌리면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게 해결책이 아닌가요? 97%가 코어를 돌리고 있는데 그걸 분산시키는 게 해결책이 아닌가요? 그건 너무 집중된 것 같아요. 하지만 당신은 그게 노드 구현에서는 필수적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건 현실적이지 않아요. 리눅스가 미쳤다고 해서 포크해서 자기 버전을 만들고 돌리는 것과는 달라요. 리눅스는 전 세계가 10분마다 완벽히 상태에 동의해야 하는 합의 기반 시스템이 아니에요. 비트코인은 그 수준의 엔지니어링이 필요해요. 우분투가 마음에 안 들어 포크해서 내 버전을 만들고 그게 인기 많아져서 유지보수하는 사람들이 생겼어 라는 식으로 안 돼요. 그건 구식자유 소프트웨어 사고방식이죠. 비트코인은 항상 완벽한 동기화 상태에 있어야 해요. 동시에 실험을 던져 놓을 수 없어요. 비행 중인 전보젯에 비유하면 500마일로 날아가는 비행기에서 뭔가 잘못됐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건드릴 수 없어요. 정말로 아는 사람만 건드려야 해요. 이미 사례가 있죠. BTCD가 이상한 탭루트 트랜잭션 때문에 한번 무너졌어요. 비트코인 코어 노드는 괜찮았지만 BTCD 노드는 다운됐고 라이트닝 네트워크에 엄청난 혼란을 일으켰어요. 그건 재앙이었어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선 안 돼요. BTCD는 코어와 상관없는 독립 구현이에요. 포크도 아니고 아마 고로 작성된 라이트닝 랩스 프로젝트일 거예요. 해결책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앞으로 어떻게 되길 바라나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봐요. 첫째, 코어 대신 노츠의 대규모 채택이 필요해요. 사람들이 정말로 코어에서 벗어나야 해요. 둘째, 노츠에 더 많은 개발자가 필요해요. 지금은 루크가 거의 혼자 하고 있거든요. 셋째, 코어에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해요. 그들이 한 짓이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요. 비트코이너들이 원하지 않는 걸 사기꾼을 돕기 위해 밀어붙이고 그로 인해 평판을 망치려 한다면 그에 대한 결과가 있어야 해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렇게 하면 추방당해 라는 선례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 사기꾼들, 제임슨 럽 같은 사람들이 정말 화나서 떠나줬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분노해서 떠나길 바라요. 그들은 지금 엄청난 트롤링을 당하고 있어요. 제임슨 롭은 완벽한 나르시시스트예요. 모든 사람에게 일일이 대응하죠. 제가 그가 고양이 사진을 판다고 했더니 나는 고양이 사진 안 팔아 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그의 사기를 일부러 잘못 묘사해서 비웃은 거예요. 그게 재밌죠. 이런 사람들이 화나서 떠나면 정말 좋을 거예요. 노츠는 이미 UASF BIP 148보다 앞서 있어요. 그건 세그윗을 얻어낸 클라이언트였고 우리 500명이 그 전쟁을 싸웠죠. 이길 것 같지 않았지만 노츠는 이미 수천 명이 돌리고 있고 지난 3일 동안 UASF보다 더 많이 성장했어요. 정확한 추적은 어렵지만 현재 22,000개 노드 중 1,000개 이상이 노츠 리스닝 노드예요. 엄청난 비율이죠. 원래는 300개 정도였으니까요. 리스닝 노드만 따지면 그렇고 비리스닝 노드까지 포함하면 4,000개에서 5,000개 정도일 거예요. 루크의 추적에 따르면 총 2,600개 노츠 노드가 있어요. 그의 사이트는 한 달 단위로 갱신되니까 최근 급증은 아직 반영되지 않았을 거예요. 3에서 4주 뒤면 5,000개 정도가 될 거라고 봐요. 그건 엄청난 숫자예요. 전체 노드가 10만 개도 아니니까 5%가 노츠라면 큰 변화죠. 이들은 가장 관심 많은 비트코이너들이에요. 40만 개의 코어 노드는 5년 전 버전을 돌리고 블록체인이 1테라바이트가 되면 다 망가질 거예요. 그 기계들은 그 이상 저장할 공간이 없으니까요. 비트코인의 밀레니엄 버그가 1테라바이트 블록체인일 거예요. 블록체인은 매년 80기가바이트 정도씩 커지고 있어요. 노츠 채택은 엄청난 성과예요. 스패머들이 진전이 없어서 좌절하고 떠나는 것도 중요해요. 그들은 옴니턴 필터를 없애야 해요. 안 그러면 고객들이 다크맨프를 통해 비싼 돈을 내고 규정을 따르는 채굴자를 찾아야 하니까요. 그들은 P2P 레이어가 필요해요. 노드가 이걸 눈감아줘야 해요. 안 그러면 비용이 더 들고 중앙화된 채굴자를 통해 블록에 넣어야 해요. 그러면 엄청난 감시를 받죠. 그들은 허가 없는 증권처럼 보이는 걸 운영할 수 없어요. 마라풀은 규제받지 않는 주식 거래소가 아니에요. 뉴욕 증권 거래소처럼 사람들이 명백한 증권을 사고 팔게 할 수는 없죠. 비트코인을 통해 허가 없이 트랜잭션으로 위장해서 전 세계 채굴자의 블록에 들어가면 그들은 그런 골칫거리를 피할 수 있어요. 그럼 스팸이 사용자들에게 충분히 싸게 운영돼서 한동안 지속될 수 있죠. 이건 사기니까요. NFT 사기를 2개월 안에 끝내려면 등록 같은 추가 장애물이 있으면 안 돼요. 비용이 100배로 뛰거나 이를 지원하는 주체가 규제 절차를 밟아야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들은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들을 좌절시키고 옴리턴을 주지 말고 그들이 분노해서 떠나는 걸 지켜보세요. 코어에서 누군가 책임을 지는 것도 봐야죠. 피터 토드가 2100만 비트코인 한도를 믿는 사람들은 멍청하다고 하면서 그들이 싫어해도 우리는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오만함과 경멸을 보이는 건 좋은 신호예요. 그들은 평범한 비트코이너들을 무시하고 있어요. 이건 학문적 재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세그윗을 얻어낸 UASF 노드보다 더 많은 노츠 노드를 가지고 있어요. 좋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목표가 뭐냐고 묻는데 노츠 채택, 코어에서 책임자 처벌, 그리고 사기꾼들이 떠나는 거예요.